이 영상은 초보자가 1년 동안 셀프 인테리어를 하며 오직 유튜브를 통해 독학으로 배운 내용으로 저와 같은 생초보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인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부디 창을 닫아주세요. 하나, 타일 시공 시뮬레이션. 베란다에 타일을 부착하기 전 기준점을 잡기 위해 타일 원장을 놓아두었습니다. 타일은 300각 자기질 타일입니다. 타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타일 설명서를 보시면 300각 타일 한 박스에 16장이 들어있고 부착 범위는 1.44제곱미터로 약 0.44평입니다. 만약 베란다 길이가 10m, 폭 1.2m라면 넓이는 12제곱미터로 약 3.6평이고 이걸 1.44제곱미터로 나누면 8.3으로 타일 로스 감안해서 9에서 10박스를 구매하면 됩니다. 이렇게 타일 3장을 놓았을 때 오른쪽이 애매하게 남아 타일을 재단해야 합니다. 저희는 오른쪽에 배관이 있고 벽 수직도 맞지 않아 오른쪽에 재단한 타일을 놓을 겁니다. 왼쪽 벽도 수직이 맞진 않지만 베란다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벽면이므로 왼쪽 벽면에 타일 원장을 배치하는 기준선으로 잡았고 레이저로 직선을 맞춰보면 마지막 타일의 왼쪽 공간이 좀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일 첫 장을 띄우지 않고 붙였다면 뒤로 갈수록 타일 원장을 잘라내야 했을 겁니다. 둘, 압착 시멘트 교반. 화이트멘트는 바닥 타일 접착용 시멘트로 저렴한 편이라 많이 쓰입니다. 저는 교반기가 없어 해머드릴에 믹서날을 끼워서 사용했습니다. 물과 혼합 비율은 압착 한 포대에 물 5리터 정도면 적당한데 초보자분들은 물을 먼저 넣고 압착 시멘트를 조금씩 부어주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저는 이 정도 점성이면 사용하기 편했으니 참고하세요. 셋, 타일 부착. 압착 시멘트를 먼저 바닥에 도포해주고 타일 뒷면에도 실리콘 주걱으로 도포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타일이 떨어지는 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타일을 다시 떼어낸 이유는 바닥이 많이 기울어져 보시다시피 압착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부분에 압착을 더 채우고 다시 부착합니다. 초보자가 압착 시멘트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해보시면 합니다. 타일을 부착하면서 두드려보면 수박처럼 속이 꽉 찼구나, 비었구나 하는 느낌을 금방 아실 겁니다. 이쪽 부분도 경사가 있고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타일을 미리 놓아보았는데 역시나 압착이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닥 상태에 따라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울퉁불퉁한 면이 많은 곳은 제가 사용 중인 압착 고대보다 홈이 더 크고 넓은 것을 사용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압착이 도포되어 울퉁불퉁한 바닥에 단차를 메꿔줄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저도 타일 왕초보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타일에는 타일 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초보자 분들은 무조건 사용하세요. 우리의 눈과 손은 도구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베란다 끝부분은 타일을 재단해서 부착해야 하는데 우선 커팅할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타일 절단기는 신용 T640 중고를 27만원에 구매했는데 더 저렴한 제품도 잘 잘립니다. 타일 절단기 사용법은 자르려는 타일 부분을 중앙에 놓고 타일날이 타일에 흠집을 내도록 누르면서 밀어준 후 누름쇠로 살짝 눌러주면 흠집난 부위가 잘라지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절단기라도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 이런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라인더에 타일날을 끼워 절단면을 갈아내주면 됩니다. 더 깨끗한 절단면을 원하시면 100에서 200방 사포로 다듬어주세요. 커팅한 타일을 부착할 때는 항상 커팅한 면이 벽 쪽으로 향하게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줄눈을 채운 후에도 커팅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마감 품질이 떨어집니다. 타일 단차를 교정할 땐 이런 평탄 클립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일회용 평탄 클립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용법은 T형 핀을 타일 사이에 끼운 후 검정색 부분을 돌리면 타일 높이가 맞춰집니다. 타일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고무 망치는 타일 크기에 맞춰 연질로 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지금 부착한 타일을 또 뜯어냈는데 귀찮다고 압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그냥 두시면 나중에 타일이 떨어지거나 밟았을 때 깨지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꼭 잘 채워주세요. 반복되는 작업은 빠르게 보시죠. 타일 커팅할 부분을 쉽게 표시하는 방법은 커팅할 타일을 옆 타일에 포개놓고 타일 원장을 벽선에 맞춰 대고 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처럼 벽선에 꼭 맞게 커팅을 해서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커팅할 타일을 옆 타일에 포개놓고
타일을 벽선에 맞춰놓고 선을 그리면 간편하게 커팅할 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코너비드라는 재료 분리대를 사용해서 지저분한 타일 옆면을 가려줍니다. 코너비드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그라인더에 4인치 절단석을 끼워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배수구가 있으면 타일 커터로는 재단이 힘들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일 홀소를 그라인더에 연결해 홀소 크기에 따라 원형으로 타공할 수 있습니다. 타공 방법은 처음엔 홀소의 한쪽 부분만 타일에 대고 흠집을 내주다 전체를 타공하고 중간에 물을 뿌려주면 먼지도 덜 날리고 타공도 잘 됩니다. 커팅 부분이 좁거나 각이 있다면 타일날을 끼워서 절단합니다. 업자들이 그라인더만으로 직선으로 자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기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라인더만 잡고 있으면 알아서 직선으로 잘라줍니다. 배수구 주변은 나중에 압착이나 줄눈으로 경사지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너비드도 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압착을 꼼꼼히 도포해주세요. 코너비드는 건조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 두시면 좋습니다. 넷. 타일 줄눈. 줄눈은 메지에라를 이용해 펴 바르는 게 일반적인데 줄눈을 닦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 영상처럼 소스통에 줄눈을 넣고 뿌린 후 고무에라로 긁었더니 나름 효과는 있었습니다. 확실히 줄눈 사용량도 줄고 닦아내는 일도 편했지만 단점은 작업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메지에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눈을 닦아내는 스펀지인데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걸레질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이렇게 베란다 타일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현관화 베란다 타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 화장실도 셀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추후 지하 작업편에서 시공 영상은 업로드하겠습니다.